정말 멋진 제목을 주셨는데 저는 좀 쪼잔하게 제목을 줄여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고 싶습니다. 맥루한이 근데 구조가 알맹이를 압도해버린다는 책을 썼죠. 미디어가 메시지를 결정한다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평생 학습이라는 것은 생활이고 삶이고 또 뭐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품격이고 이런 것이죠. 매일매일 같이 수업이다고 말할 수 없는 만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 또 변화, 성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어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성장, 학교 바깥의 성장,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교 안에서의 성장도 사실 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뭐랄까 원칙이랄까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순천의 종합적인 교육의 구상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실 때 좀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제 강의의 기조 강연의 그 목표입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을 뭐 사실은 순천에 무슨 지역 소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주변이 소멸의 징후가 있다면 우리한테도 그게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소멸이라는 이슈는 우리들한테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즉 아이들이 준다는 것이고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이런 저출산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에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실은 고민하고 실은 그것 자체를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이슈로 봐야 한다.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이 나면 그게 직불하고 이런 것이 그것을 넘어가는 길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있는 도시들이 있죠. 제가 일하고 있는 공주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참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건데 더 근본적이고 더 맥락적인 작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저는 이제 교육적 응전이라고 그건 인구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 지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순천 같은 곳은 사실은 생각을 바꾸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생각을 바꿔도 기본적으로 힘이 너무 빠져버려 갖고 안 되는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방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을 잘 보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보면서 새로운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론이란 말은 이제 거칠은 말이죠. 뭐 지역에 사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저런 말을 함부로 해? 모든 지역에는 사람이 거기에 실존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삶이 있고 경제가 있고 그런데 이건 일본에서 그냥 직수입한 말이죠. 일본은 한계 지역이라는 말을 쓰다가 지역 소멸이라는 말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가가 쓴 말이에요. 마스다라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 그 여러 정부 부처의 연구소들이 이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행정계에서 쓰다가 교육계까지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론에 대한 평가는 음량이 있죠. 그동안 이제 뭐 공무원들 또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각성을 만들어냈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환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다른 방식의 전략이 필요하고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청년의 문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문제, 노인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제일 건드리기 쉬운 게 아동 청소년의 교육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청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지 그리고 청년의 역량을 어떻게 순천히 받아낼 것인가 성인들이 또 노년들이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벌써 교육과 관련된 인구 소멸의 실패를 똑같이 겪었어요. 학교 통폐합의 실패를 거쳤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계속했고 전국에 5분의 1 정도 되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천에도 꽤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을 겁니다. 전남이 제일 그 타격을 심하게 받은 도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이 주니 학교를 통폐합하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학생들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빨리 학생들이 읍내로 도시로 이렇게 나가게 정책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 5,800개 정도 통폐합이 된 그 지역에는 사실은 귀촌이나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피 지역이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여건으로서의 아동 청소년들, 학생들의 즉 자제들의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후에 지방대학의 소멸이라는 지방대학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이슈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 있는 대학을 우리 도시가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설득되고 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치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만큼 학교의 문제, 대학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의 대학들이 다 고민하고 있고 결국엔 그것을 지자체하고의 연계로 풀어가려고 하는 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광역, 도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지금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1급 도시 서울, 지금 부산도 인구가 막 빠져나갈 정도니까요.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하고 비슷하게 일본도 이제 동경을 중심으로 혹은 오사카 두 도시 중심으로 빨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서 댐을 만들자는 게 이제 마쓰다의 전략인데 사실은 저는 더 작게 아지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진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교육적 전략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특히 작은 면에서의 아이들은 마을교육 공동체가 막아내야 되고 이건 분리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도시의 주민들의 문화적 삶은 평생교육으로 막아내야 된다. 이게 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결돼 있다. 온 마을이 배움터가 안 되면 평생학습도 안 되는 거죠. 평생학습적 구조가 없으면 어른들의 역량이 떨어져서 아이들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힘, 그거는 그냥 기술적인 힘만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가치가 만들어지는 도시여야 하는 거죠. 바꿔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꿀 때 마을교육 공동체하고 이런 이제
거대 시설, 랜드마크가 되는 시설은 분명히 부각시키고 생활권에 있는 공간을, 교육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1차적 욕구 혹은 1차적 관계를 만들 때 거기가 아지트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같이 호응해야지 되는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먼저 한 게 아니고요. 간디 선생님 잘 아시죠? 네, 간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번역돼 나왔는데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디 선생님이 지역을 수아라지라고 불렀어요. 이 책은 빌리지 수아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아라지 마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마을보다는 훨씬 큰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천 명이 사는 학교도 있고, 간디 선생님은 마을마다 대학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 자치, 정치적 자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적 자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간디의 통찰은 도시는 마을을 착취한다. 델리가 모든 마을의 인구를 다 데리고 와서 자기네는 동맥경화가 걸리고 마을은 말라간다고 얘기했어요. 딱 지금 우리의 상황이죠. 서울은 지금 미어 터집니다. 가면 표정 없는 사람들의 지하철, 뭐라 그럴까, 찬바람이 샥 불어요. 그건 그분들이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이 팍팍해요. 거기에 직업이 있으니까 다 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막혀있는 그런 도시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델리가 동맥경화에 걸렸다, 다시 마을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아이들 한 명 날 때마다 직방으로 뭐 몇백만 원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교육으로 해결합시다라고 제안할 때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어서 인구의 공동화 계속 줄어들고 아이들도 줄어들고 이런 거에 문제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과소화, 마음의 공동화로 이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삶은 자뻑이 있어야 되는데 자뻑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이러다 우리 애들 직장이나 가질까? 제대로 입에 풀칠이나 할까? 이런 두려움이 가면 아이들은 바로 전염됩니다. 두려움은 배움과 함께 춤출 수 없다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 챕터에서 그 중에 한 챕터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런 마음을 새롭게 갖게 하는 책이거든요. 마음의 과소화 문제에 새로운 그 회복 혹은 재생, 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으로서의 교육, 전 그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의 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왜소화된 교육이죠. 그걸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외형적으로 계속 강제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의 직업, 또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이 너무 결정되는 것에 우리가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사실은 마음의 문제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은 공동의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천은 꽤 오래전부터 했다고 봅니다. 근데 순천보다 더 어려운 동네들도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더 투자하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투자할 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스카이 가래들 이렇게 먹어가지고 걔네들만 따로 교육시키고
학원, 공공학원 만들어서 보내고 이러면서 사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천만 원, 몇 억씩을 계속 더 증액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지금 꽤 많은 지역입니다. 순천도 그랬었죠. 돈을 잘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교육에 투자하는 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아이에게 쓰려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정담회에서 소수의 아이들에게 가지 않게 모든 아이들에게 가게,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순천은 교육자치도시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교육 관련 국장, 과장이 그런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교육력이 다 다릅니다. 순천의 교육력이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의 교육력. 그것은 옛날에 순천이 교육도시라고 불렸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마을교육으로 만들어낸, 또 지금의 평생교육으로 건강해지는, 그리고 그게 좀 더 잘 결합됐으면 좋겠어요. 행정적으로는 그걸 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미래적으로 교육을 보고 있다. 굉장히 근본적으로 교육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호주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중산간 도시, 마운트 에블린이라는 도시인데요. 한 2,000명밖에 안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자기네 도시에 학습 도시 맵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운트 에블린의 러닝 타운 맵. 지방정부, 이건 이제 광역과 자기네 기초정부, 그리고 지역의 산업체, 주로 1차 산업 중심입니다. 목재 산업을 하는 곳이었고요. 또 교육, 학교 얘기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얘기하는, 서로 상호 협력하고 참여하고, 조그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지역의 문제를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자원을 같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요 밑에 쓰였던 것이에요. 좀 크게 클로즈업 했습니다. 지역적 요구와 도전에 대한 지역적 해법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겁니다. 2,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요구들이 다양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 도시들은 그 위에 상급의 도시에다가 손을 벌립니다. 우리 광역에서 좀 더 지원 많이 해주세요. 계속 그런 것만 하는 사회 서비스를 더 늘리는 것으로 자기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우리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만의 해법을 찾는 것, 저는 순천이 조금씩 그런 걸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경비지원이라는 조례를 전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적은 곳은 3%, 많은 곳은 8%까지 예산을 쓰겠다고 합니다. 대체로 열악한 지자체가 높습니다, 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의 문제죠.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육장의 요구 혹은 교장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동네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제일 급해요. 이러면서 이제 건물을 짓기도 하고 기숙사 같은 거 많이 짓습니다. 지금 기숙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과 교사가 또 지역의 마을교육 활동이 잘 결합되도록 돈이 어떻게 쓰일까가 고민이 돼야 되고, 그건 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또 교육장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역적 해법을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그 지역의 교육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도시정원 같은 경우도 큰 사업이죠. 그리고 그게 경제적으로 지역에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시민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거기에 넣을 것인가를 계속 토론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돼요. 저는 그것 자체가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과 관련된 공동체 정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 정책들은 크게 조금 일찍 나온 게 평생학습 도시정책입니다. 2001년도에 교육부에다가 저하고 그 당시 평생교육센터의 연구 운영부장이었던 지금은 중앙대학에 가 계신 이수 교수하고 두 사람이 구상했던 안이에요. 그래서 지역에는 여러 평생교육의 시스템도 있고 예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연결하는, 네트워크하는 예산으로 5천 정도만 주면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도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거고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평생교육 정책과장이 5천 갖고 누가 하냐고. 그래서 이제 2억, 한 도시별로 2억을 받았습니다. 순천은 두 번째 도시이죠. 큰 돈이 아닙니다. 평생학습 도시 사업에서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돈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중물로 쓰여서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교육의 프로그램, 초창기엔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만 구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또 주민의 지역 참여까지 가도록 만들어내는 게 평생학습 도시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뭐 지역마다 이름은 좀 다 다르지만 전남 순천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었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업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있었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마을학교라는 순천의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제 순천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죠. 그리고 지역 개발 사업, 돈은 제일 많이 나오는 사업이죠. 제일 늦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일 거칠고요. 지금은 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산 삭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다 공동체 사업입니다. 즉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 발도 걸어 나갈 수 없는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행정은 돈을 갖고 있고 행정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도 20년들이 지난 거죠. 이것들이. 이 사업들이 다 20년 내지 10년을 거쳐오면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조금 깊이 발을 담그는 시민들은, 주민들은 이게 다 좀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라고 인식하실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다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들은 그냥 느낌으로 아는데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이런 것이 약하니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사실 대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몇 명의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막 애를 써도 사실은 이렇게 칸막이가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게다가 공무원의 실적주의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 자체의 융합성 이런 것들이
잘 읽혀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같이 해서 제 실적도 내가 갖고 내 실적도 제가 가져야지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한때 온갖 곳에서 다 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온갖 곳에서 다 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 이건 포천일 겁니다.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그냥 배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 협력, 공유 이런 얘기들. 연락에 그림 그릴 때는 사실은 막 연결시키고 그리고 배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도 가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돌아갈 때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동체 운동 혹은 공동체 운동과 사업 이 자체는 계속 진화되고 있죠. 근데 교육 공동체 운동 혹은 사업, 뭐 저는 현상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의 진화는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학교발이에요. 학교에서 좀 우리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쪽에서 학교 보완론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학교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이고 이 관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학교는 이것을 넘어가는 순간 학교는 발을 빼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순천시에도 학교마다 다 다른 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중앙에서 돈을 주면서 계속 연결하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되게 어려운 건데 지네들은 못하면서 우리 보고 계속 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걸 받은 부서 혹은 받은 중간 지원 조직이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계속 협의회도 하고 사업도 공유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의 통합과 단순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진화된 순천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주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민, 학부모, 또 지역의 시민 단체들, 시민 활동가들,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이 주체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역의 여러 교육의 문제들은 조금 공통적인 것도 있고 특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갖고 참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새로운 전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앙부처가 나눠서 내리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는 다시 깔때기로 받아서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교육정책은 독립적으로, 혹은 교육사업은 독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정책 혹은 사회사업하고 사회적 활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그림입니다. 분절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이게 완전히 교집합화돼서 이건 공동체 사업은 이런 거야. 교육과 지역개발과 학교 공동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좀 이상적으로, 이게 더 도톰해질수록 좋고, 그리고 이건 사실은 같은 동그라미로 그렸지만 동그라미가 훨씬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간에 좀 브릿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순천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 학습도시 사업의 중계점이 있죠. 또 학습도시 사업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간에 중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가 도시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하고 마을 공동체가 먼저 연결되는 곳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통합과 연계를 계속 해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주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공주의 평생교육사가 계속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하고 평생교육을 연결하겠다고, 특히 읍면동에 평생교육 협의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 협의회가
마을 교육, 즉 아동과 어른들을 만나는 것을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시켜서 지역의 교육계획, 조그만 읍면 단위에서의 교육계획에 아동과 어른을 만나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내요. 저희가 그린 그림, 저희가 공주 평생교육 종합계획의 배움의 숲 공주라는 종합계획 2020년에 만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기반 조성의 행복교육지구, 충남은 행복교육지구라고 합니다. 교육청 연계사업, 그리고 마을교육, 마을 공동체 교육, 평상시 동아리 사업, 이런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연결성이 없이 계속 프로그램만 늘리고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의 평상시 도시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사업들이 있고 그것의 교육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교육 공동체 혹은 지역 공동체 교육이라는 것을 평생교육이라는 큰 컨셉 혹은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계속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그 컨셉 속에서 체계를 어떻게 같이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는 평생학습관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연계가 필요하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지역의 교육공간, 그건 주민센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학센터라고 법에 나와 있는 그 기능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고, 제가 여주시에 제안했던 한 5년, 7년 좀 지났습니다. 여주는 안 했습니다. 저한테 프로젝트를 주고 이걸 안 했는데요. 평생학습관도 좋고요. 그러니까 순천시 단위에서 평생학습관, 여기에 풀뿌리 교육자치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순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읍면동에 내려가서도 그게 결합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결합돼 있어요. 근데 그게 명시적이어야 되고, 그게 구체적인 예산으로 연결돼 있어요. 지역에서는 애들 교육할 때 우리도 같이 하고, 엄마가 배워서 애들도 가르치고, 이런 구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법적인 구조나 예산의 구조로 이렇게 교육청의 재정 인력이 같이 들어와서 공동 기획을 하고 협력 지원을 해서 평생교육은, 이게 평생교육이 커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교육, 리더교육, 학습공동체, 요즘 순천에서 하고 있는 학습서클 사업, 이런 거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을 주민들, 학부모들, 마을 활동가, 자원봉사,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교육의 주체로서 그러니까 서비스 받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들이 서비스 받다가 주인이 돼요. 그 사업에 자기가 역할을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 쪽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혁신, 방과후, 학부모, 교육복지, 진로, 굉장히 다양한 지역과 연결되는 사업들을 각각 나눠서 해요. 이건 통합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죠. 교육부가 저걸 다 다른 과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공동계획하고 협력하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사업거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흘러들어오죠. 조직도 있고요. 평생교육사도 있고요. 또 마을배움터에, 즉 이 공간에 공주는 4명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읍면만. 동단위는 중앙의 평생학습관이 커버하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잘 보이시나요? 제가 시흥을 위해서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런데 순천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순천은 권역이 크게 권역을 나누면 몇 개나 되나요? 네, 4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은 지금 다 가 있어요. 풍부하지는 않지만 예산은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커버해줘야 되는 인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민들이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학구를 이루고 있고요. 하나의 지구에서 그리고 전체 레이어에서 이게 이제 C 레이어고요. 그거에서 한 권역의 에리어고 거기서 키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협의회도 있어야 되고 교육복지, 진로, 문화, 주민의 평생교육이 연결되어 있고요. 지역의 자원들은 다 이쪽으로 와서 터미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학교에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이게 학구라는 게 읍면동 단위의 개념입니다. 기업이나 관공서나 생태, 대학, 이벤트 이것들은 이 도시 전체에 커버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읍면동 단위가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거기에 예산, 인력, 그리고 조직, 협의체 이 구조가 완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보통은 중학교 하나당 초등학교 2개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순천 정도에서는 가장 건강한 말단의 가장 작은 것일 거예요. 주민센터의 의사결정 구조, 교육이 거기 들어가는가?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1차 자원이 공유되고 통합되고 집약되는 공간입니다. 요 안에서 1차 자원 있어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공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충분히 안 가요. 아이들이 다 순천 시내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1차 욕구는 마을에서 해결돼야 돼요. 먹는 거, 아이들이 노는 거, 또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원이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운의 읍면동에 이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공간 혹은 이 공간 말고도 또 공간이 잔뜩 있잖아요. 죽어있죠. 근데 다 잘 되는 곳들 가서 보면 죽어있는 공유 공간을 다시 만들고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아주 느슨한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시죠. 공유 공간이 그런 것입니다. 이 활동 공간은 간판이 중요해요. 법적으로 필요한 간판을 안 달고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법적으로 읍면동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읍면동에 5% 정도밖에 없습니다.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간판이라도 달아요. 이것만 달아도 꽤 바뀔 겁니다. 활동 리듬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학교와 집입니다. 도시 아이들은 집, 학교, 학원, 뺑뺑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우리 순천 시내 아이들도 그러죠. 읍내 아이들도 그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학교, 지역사회, 집, 또 이렇게 돌릴 것인가. 새롭게 돌리는 구조, 건강하고 아이들의 웰빙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큰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고 또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게 하고 주말에 아이들이 할 일이 있게 하고 방학 특히 중요합니다. 방학 선생님들은 다 잘 가라 건강하고 와라 하지만 아이들은 어디 가야 될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는 밥이라도 급식이라도 나와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다 사실은 지역사회의 고민이에요. 아까 제가 마운트 에블린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갔는데 거기는 다 그거를 지네가 고민해갖고 KT같이 그런 그 지역의 통신 회사 같은 데가 청소년 센터에다가 1년에 우리로 얘기하면 1,500만 원 정도를 늘
얼마를 주는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계속 주니까 거기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그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서 그런 국리를 계속 해가는 거죠. 학교 옆에 평생학센터가 바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아이들이 써요. 오전에는 부모들이 쓰고, 낮에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쓰고, 주말에는 주민들이 쓰고. 우리도 그런 공간이 잔뜩 있는데 우리는 학교장 거야. 그건 주민 거예요. 학교는 원래 주민의 것입니다. 지역의 자산인데 지금은 앞뒤가 바뀌었죠. 교장 선생님은 늘 안전, 관리 이런 생각만 하시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 동네에서, 순천시에서 해결해야 돼. 어쨌든 야간에, 주말에, 방학에 관리 체계를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이용하려면 그 이용에 대한 책임과 마무리와 이런 권한을 우리 가질 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래야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 리듬과 활동 리듬이 연결됩니다. 지금은 학교 리듬만 있어요. 학교 리듬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천천히 가고요. 2월까지 다 결정돼요. 그럼 1년은 돌려요. 근데 마을 주민들은 뭘 하고 싶으면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학교가 늘 안 맞아요. 그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고, 이런 리듬을 조금 우리도 짧은 리듬을 만들어 가야 돼요. 물론 학생들은 훨씬 템포에 익숙합니다. 템포를 좋아하고. 이거 마을 교육이 아이들에게 더 어필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바로 필요한 걸 해주니까.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항하는 평생교육 전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주민이 와서 배워서 행복하기만 해도, 즉 웰빙적인 삶을 사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도 좋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조금 더 관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구조, 청년과 청소년들을 만나게 하는 구조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이게 딱 패턴입니다. 아동은 엄마들이 돌보면서 학습하고, 놀이하면서 돌보고 하는 그런 구조를 짜야 됩니다. 엄마들도 거기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거기에서 학습형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학습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훨씬 건강하고 힘있는 도시가 돼요. 그게 교육력이거든요. 지역은 삶을, 행동을, 존재를 함께 사는 그런 목표들을 공히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건 아이들도. 근데 우리는 너무 애들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죠.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어린아이들 때부터 쭉 같이 하면서 건강한 직장인들을 만들어내고 주민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목표를 평생학습 도시가 하면 좋겠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잘 안 되나 봐요. 학교 교육 제4회기를 쓴 하그립스와 셜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학부모 조직 갖고는 안 되겠다. 학부모 운동 갖고는 안 되겠다. 지역사회 조직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 자원을 동원하는 학교 중심의 마을교육 공동체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민의 성장을 통해서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 학습 서클이라고 또 얘기하는 그래서 함께 배우고 활동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걸려서 돌아가는 것,
사회적 참여 그 자체가 학습인 그런 도시, 그런 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대체로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지만 대면의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중층적으로 복합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아까도 아동과 엄마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그런 만남의 구조, 또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 이런 구조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교사들이 건강한 아이들을 만나는 것. 그럴 때 지역의 여러 사람, 공간, 재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면서 지역의 교육력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순천시가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되고요. 지역교육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외부에서 세우지 않는 전통을 가지시면 더 좋겠고요.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를 스스로 찾는 것이고, 또 거기에 참여할 주체들을 우리 스스로 불러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밑으로부터의 교육자치, 즉 미래교육자치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순천에서 사는 사람, 살기 위해서 교육받고 거기서 순천을 밖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친구들을 만드는 교육도시. 그러려면 지금 조금 다른 층위의 고민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순천이 더 좋은 도시, 또 더 좋은 교육을 대한민국에 발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